내용은 AI를 통한 보험심사 업무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스마트 헬스랩 내 심사팀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개발을 해온 이런 보험 업무에 대한 전략과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업무는 삼성생활병원 보험심사팀의 도움으로 많은 부분들이 아이디에이션이 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보험심사 업무 워크플로우는 단순히 업무를 조금 편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병원의 수익 구조를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오늘 발표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보험심사 업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과 적목 구간을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야를 넓혀서 해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AI로 풀고 있는지 최신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축한 웹 기반 챗봇과 생성형 AI 이의신청 솔루션을 서서히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저희가 가진 로드맵과 이런 ROI를 분석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에 청구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면은, 네, 어, 여러분께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 진료를 보면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내고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고 이제 이 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청구 환경이 매년 이런 의료수가 정책과 보험 약관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 업데이트된 약관만 수만 페이지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부재들은 아주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진료 기록이라든지 비등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 인력들은 단순한 이런 반복 업무에 피로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행정력이 이 병원의 비용과 관련된 이런 행정력은 규정 검색 소요 시간만 30% 이상의 실제 심사 담당자가 소요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뒤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해서 소개하는 거절 건수가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낭비는 정말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은 3,500억 달러 이상으로 생물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보험심사팀에서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심사팀에서 하시는 업무가 여기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심사만 개략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가 나누어 보면요. 보험심사 업무가 크게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예방과 재원 중 심사입니다.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퇴원 시점에서 심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효과를 확정 짓는 결국에 데이터가 굳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의의 단계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대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사건 데이터를 미래에 예방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분석, 성과 관리, 의료진의 교육, 이런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 과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병원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심각한 병목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심사 수행 과정입니다.
상대팀은 매일 실화 고시를 체크하고 의료진에게 기록 부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못 찾겠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단순히 못 찾겠다가 아니고 이제 수천 개의 PDF,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이런 파일 속에서 흩어진 고시를 처음으로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검색해야 되고 의료진에게 설득할 만한 그런 근거 조항을 즉시 찾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검색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검색에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이런 페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관리에서도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의 신청을 쓰려고 하는데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어떤 그 보험 심사를 먼저 청구를 했는데 이제 보험공단에서는 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반려를 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실제로 검토를 해보면은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의료기관이 한 번 더 이의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리한 판례를 찾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 이거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쓰기가 귀찮고 번거롭다. 사실은 쓰기 귀찮고 번거로운 것뿐만 아니라 일부는 굉장히 이거를 이의 신청을 잘 작성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페셔널하고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 업계에서도 이제 뉴비가 있으실 텐데 이거를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은 근거 고시와 사건 내역을 잘 작성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와 같은 그런 업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복 고시와 사건 내역을 한글 파일 템플릿에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급 인력의 시간을 낭비하는 주범입니다. 보험심사팀은 사실은 고도의 의학적,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시간을 대부분 단순 정보 분석과 반복적인 문서 작성이라는 더 부가가치 업무에 소모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헤매고 템플릿을 채워넣느라 휴먼 에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AI가 개입해야 될 지점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기술적인 난관은 정보의 미로입니다. 도시 판례, 지침이 각각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서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보의 90% 이상이 한글이나 PDF 그리고 어, HTML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 그것도 텍스트와 복잡한 표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MRI라고 검색하면 우측에서 다운 검색되는 것처럼 수십건이 뜨지만 내가 원하는 그 조항을 찾으려면 문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 시스템도 사실은 고도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거를 일일이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지에 맞는지를 일일이 열어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세 가지 정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팔싱 기술인데요. 이제 한글이나 PDF 내 표 형식이나 텍스트 이런 정확한 구조적인 추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표 구조를 깨지 않고 데이터로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임베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A 시술과 B 구의 제3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학적인 맥락을 AI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이러한 레그가 단순히 키워드가 아닌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우측에 보시면 보이는 예시처럼 복잡한 표를 AI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정확한 검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보험공단이나 신청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파일들이 이런 표 안에 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표 안에 있는 질병 코드가 사실은 다른 EDI 코드를 참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약처의 여러 그 약제에 관한 그런 허가 사항을 첨부한다든지 하여서
단순히 고수를 이해한다고 해서 얘가 AI가 잘 찾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난관은 이의신청 업무입니다. 현재는 어떤 이의신청사가 승인이 되었고 반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합니다. 특히나 각 병원별로 병원만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어, 누적이 되어 있지만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거나 그렇지가 못하고요. 특히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서 품질의 편차가 크고 규정 인용 중에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문서의 분석부터 규정, 생성까지 일부의 초안을 자동화해서 제공을 하고 특히나 승인된 문서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승인 확률을 높이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는 어디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맞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저희 이제 어, 보험 규정에 대한 AI가 나가야 할 점을 점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북유럽의 대형 보험사 사례입니다. 노르딕 인슈어라는 디지털 워커를 도입을 해서요. 이 보험회사는 비정원 청구 서류를 70% 정도 AI가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작업 대비 처리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고 휴먼 에러가 줄어드니까는 대신사 요청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웨이스타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이런 RP에 관한 스타트업들이 여러 군데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서 웨이스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를 이동해서 그 오토 오프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 환수를 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사고에서 거절된 청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63%는 뒤집을 수 있는 사례들이었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포기되곤 했던 이런 사례들을 웨이스타에서는 이제 상소 서한을 자동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규모가 4.5억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는 너무 소액이어서 항소를 하지 않았던 건도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병원이 포기했던 이런 수익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점은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너무나 소액이었던 그런 건까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민감했던 건 이런 건들이 AI로 점수 검토가 되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복잡한 요양급여 기준을 합치해서 규제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지점을 어,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진이 학생이 아니라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하는 솔루션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개발한 구체적인 솔루션, 혼자의 AI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은 전체 아키텍처를 투인원 AI 서비스라고 규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입력 데이터로 91부, 한글 파일 PDF로 병원의 도시 원본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병원의 실제 사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 엔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주는 레그 챗봇, 다른 하나는 문서를 자동으로 써주는 이의신청 AI입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워크플로우를 전체를 좀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에 레그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거는 고시, 사례, 지침 이런 것들을 벡터 DB화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고시 원본에서 병원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소스도 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으로는 레그 챗봇, 의미심장 AI가 있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예방과 재원 중의 심사, 그리고 퇴원 시점 중에서 이런 심사의 결과들을
진행을 하는 그 워크플로우의 통합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내부 챗봇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스테이지 레그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에서는 엘라스티소치로 관련 문서를 좀 넓게 찾고 2단계에서는 쿼리어리 랭커라고 해서 정확도 순으로 검색된 문서들을 정밀하게 재정렬합니다. 인베딩에서는 저희는 오픈 AI 최신 모델인 오픈 AI 텍스트 인베딩 3라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성 모델에서는 GPT-4를 사용해서 지금 최고급 성능을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정확한 데이터 처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인덱싱 파이프라인을 원본 구시와 사례 데이터를 텍스트 구조 단위로 정교하게 분할해서 이를 통해 의료 도메인의 복잡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벡터화하여서 DB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처리 흐름입니다. 사용자 쿼리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검색 엔진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1차 검색과 2차 재정렬을 거쳐서 가장 관련도 높은 문서를 뽑아내고 최종적으로는 GPT-4가 이 문서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간수 검색 엔진은 두 가지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부시 엔진은 하이브리드 서치와 리랭킹을 통해서 정확한 법령 규정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례 검색은 예를 들면 신병 타잔술 사건 사례 보여줘와 같은 자연어 지비를 구조화된 필드로 변환해서 복잡한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타격을 합니다. 사용자는 고시와 사례를 따로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통합 대화형 검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질문하면 의료 분류기, 인텐트 클래스파이어가 이것이 규정을 묻는지 사례를 묻는 건지 판단을 하여서 적절한 검색 모드를 흡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LLM이 두 정보를 종합하여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모듈러 디자인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크 블루프린트를 활용한 모듈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오케스트레이터가 전체를 관장하되 도시 검색과 사례 검색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향후 보호 청구 검색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확장할 수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그 사례 검색을 위주로 검색 챗봇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방대한 고시를 관장을 하게 되었고, 이 고시 자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의료법, 그리고 이제 그 약제에 대한 허가사항 이런 것들을 점점 추가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POC를 거침에 따라서 이 실제로 고심만을 검색을 할 거라는 사용자의 저희 예측과는 달리 사용자들은 이거를 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원한다는 그런 쿼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확장 확보를 위해서 신규 모델 추가 시에 이런 쉬운 등록만으로도 확장 가능하도록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데이터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쿼리를 주게 되면은 API 핸들러가 작동을 하고 엘라스틱서치와 리뷰어가 거쳐서 이제 구조화된 제이슨 형태의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에게 날 것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기 편하게 렌더링된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건강보험 데이터의 전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로는 이제 심사 기준에서 고시, 행정 해석, 심사지침, 공개 심의 사례, 그리고 심사 사례 지침을 지금 현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C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심사 기준이라든지 사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최신의 규정뿐만 아니라 보험의 전 영역을 질문하는 그런 쿼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는 행위, 추가 정보, 행위 코드, 그리고 약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 정보, 약제 급여 목록, 약제 상환 금액, 약제별 고시, 그리고 암질환 사용 약제와 유포, 그리고 치료 재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신의료기술,
키워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의료법에 대한 법률까지 확충을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로는 심사 기준에 관한 것은 최신 규정까지 100% 이제 완료가 되었고, 다시 이제 약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롤링 같은 것이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고시별로 초기로 이거를 확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제에 관한 것은 API를 확보하면서 지금 현재 크롤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AI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베이스의 설계,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설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게 뭐야? 최신 99 보여줘. 뭐 2025년 10월 25일에 나온 최신 고시는 뭐야? 같은 구어체나 이런 조사를 섞어서 검색을 해도 AI는 핵심 의료 키워드, 예를 들면 약물명, 코드만을 남기고 불용어를 제거해서 검색의 품질을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뭐 이런 알려져 모임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거는 도메인 키워드여서 MRI, TF, 약물 시그널, 고시 번호, 그리고 환자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동의어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삭감, 불인정, 비급여와 같이 시장에서 혼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준 용어로 통일을 하고 날짜 형식이나 영문, 한글, 약제명을 표준화해서 검색 문학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날짜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 22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약제명 같은 건데 셀렉티브, 그리고 여기 동의어가 있거나 그리고 영어 약제명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정규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마다 쓰는 약어라든지 특정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다양한 병원에 따른 그, 형식의 다른 용어들,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은 여전히 특대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상정 시에는 이제 근거 기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가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지 못하도록 반드시 검색된 문서 내에서만 답변을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공된 문서 안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관련된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한 내용이 반드시 문서 번호를 인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서별 출처를 명확히 표시를 하고 있고, 한 문장을 저희가 요약을 하게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볼드체를 쓰고 있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시한성을 좋게, 그리고 답변은 분리 포인트로 간결하게 하도록 했고, 그리고 약제 템플릿에서 약제문 관련 구시는 몇 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몇 건 중에 내가 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롬프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코어 프롬프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제 근거 기반의 유사도가 조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유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여전히 이제 프로세싱을 고도화하고 있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UI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시 검색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사라는 이 화면 내에 세 가지를 구현을 해놨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시 검색이라고 해서 그 수정원과 본 공단에서 갖고 있는 고시의 이 원본들을 빠르게 보고 싶을 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검색어와 문서 간의 유사도 스코어들을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결과의 정확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유사도가 보이고 고시 원문을 보이는 건데요. 구동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으로 신경
온도 검사, 양측 검사라는 거에 자연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고시 검색에서 얼마나 유사한 고시 제목이 검색이 되고 고시 팅 일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정보가 추렸되어 가지고 요약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례 검색입니다. 이제 사례 검색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 그 신정원에서 어떤 사례는 인용이 되었고 어떤 사례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를 요약해서 발간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가 약제들, 이제 최근에 사용되었던 항암제들, 그리고 어떤 의료기기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보험으로 인용되었고 어떤 거는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사실은 이제 각각을 다 읽어야지만 어떤 사례는 내 거랑 우리 병원 사례랑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를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야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서 검색과 이제 인지적 조화가 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례를 이런 챗봇 시스템과 랭귀지 모델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였고 풀텍스트로 질문해도 하단에서 자동으로 필터링이 적용되어서 긴 사례의 원문을 AI로 요약해서 보여주어서 수많은 사례를 빠르게 훑어보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휴먼 라벨러들이 각각을 이제 청중화하면서 사례를 고시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희가 추후에 이의 신청을 작성을 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소중한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구동 사례를 그래서 진단명이 유료결석인 50대 남성이 해외 충격파 세족수를 실행했을 때 검사가 인정됐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여기 통고 정보에서의 주 청구 항목을 해외 충격파 세족수 그리고 심의 결과는 인정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수집자 정보가 남성인지 몇 살인지 근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검색을 같이 해주고 여기에서 유사도에 따라서 우측에 75%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요약을 했을 때 KU 기준 방사선 촬영 없이 초음파만으로 결석을 진단하고 세척술을 시행했지만 이게 결석의 문제가 위치가 불명확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례는 이 유사도가 75%인데 위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가 인정됐던 29개의 사례들을 다시 이제 이 한 PDF 안에 어, 인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사람의 검색에 의존해서 해야 했던 거를 이렇게 우측 화면과 같이 저희가 요약을 해서 검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될 텐데요. 마치 이 통화 직분 화면에서는 동료에게 물어보듯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답변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우측에 컨저문서 탭을 통해서 답변의 근거가 된 원본 구시나 사례를 굳이 클릭해서 교차 검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검색되었던 내용 안에서 다시 이제 GPT한테 물어보듯이 이 검색 결과의 기억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거는 이제 채팅창인데요. 고혈압 약제 관련 고시를 알려줘.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응답을 생성을 하고 있고, 이게 관련, 이게, 조금, 보통 한 8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응답을 생성을 해가지고 요약 정보를 이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하고 요양급여의 기준과 동반 질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고시 문서를 찾아주고 그리고 특정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이제 배정된 고시의 날짜들을 검색을 하고 유사도에 따라서 유사도 위치에 따른 고혈압 약제들을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문서를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 진행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보험심사팀과의 POC에서 저희가 마지막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3년, 4년 요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제 최신 고시들이 업데이트된 거를 원하는데 그게 미리미리 반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 크롤링을 바로바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은 8.6K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고시는 8.4K, 사례는 아직은 220건 정도로 되어 있고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는 2025년 10월 29일 날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전체 아키텍처는 이미 개발해 놓은 고시 사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검색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면은 이제 문서 작성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생성형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를 그리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AI는 과거의 승인과 반려된 이의신청자를 학습 데이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논리와 표현이 심사평가원을 설득을 했고, 이제 인용이 되었는지 분석을 하고 새로운 사건건이 발생되었을 때 승인 확률이 높은 이의신청서를 자동으로 생성해내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신청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사례집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창sim을 하고 휴먼 라벨러들이 한 땀 한 땀 라벨링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요 각 병원에 있는 그 사건 사례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병원들의 고유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유성을 치지 않는 선에서 이 원래 갖고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들을 여기에 활용을 하여가지고 온프레미스로 이거를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데이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하나의 이 데이터베이스로 온전히 그 보안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선택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사용자가 사건 통보서나 의무 기록을 업로드를 하면은 일차적으로 비식별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텍스트 파싱을 하고 대체면 인식인 NER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인 확률을 예측을 하고 랩을 통해서 적절한 근거 규정을 찾아서 수동적으로 교정된 이의 신청서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이 빅스케라 과정은 사실 이미 저희 의료데이터에서는 이 빅스케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저희는 그 삼성 디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이미 빅스케라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을 가지고 버튼 모델과 정규식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벌화 예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 등록번호나 이름뿐만 아니라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날짜, 나이 등의 정보도 이제 태그 형식으로 치환되어서 보호가 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만이 AI 학습에 사용됩니다. 단순 텍스트 검색을 넘어서 저희는 이제 지식 그래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시 사례 법령을 아까 이제 GPT-4를 사용했던 그런 그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이런 누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온프레미스 방식에서의 구성은 이들 간의 인용을 관계를 엣지로 연결을 해서 이 고시가 바뀌면 저 사례도 영향받는다라는 논리적인 수정을 가능하게 KG 기반으로 다음 단의 모델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은 이제 유연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GPT-4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병원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일부 병원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필요한 경우 대비해서 라마 3.6이나 다른 이제 오픈소스 모델로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고 특히나 이제 GPT OSS 20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는 도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도입이 된다는 그런 원내 방침이 있어서 그런 고도화된 오픈소스 앱을 활용한 방안도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색 중심의 챗봇 단계이지만 다음 단계는 판단을 보조하는 엔진으로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병원 EMR과 연동되는 IDSS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능형 보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런 인슈런스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 컨셉이 도입이 되면은 워크플로우가 조금 더 완전히 바뀌게 된다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건 통보에 대응하는 사고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IDSS의 도입으로 인해서 처방 단계에서 지금 여러 룰 베이스의 사건 위험을 알려주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 있지만 룰 베이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들을 이제 저희 이제 랭귀지 모델과 모델이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룰 베이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룰 베이스를 랭귀지 모델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랭귀지 모델로 모델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처방은 상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대안들이 존재합니다라고 이 AI가 보조적인 역할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진이 처방을 내리는 그 순간에 AI가 실시간으로 급여 인정 여부나 이런 불인정 여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예측을 할 수 있거나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의 옵션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어쩌면은 삭감이란 단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도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험 심사는 현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성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AI 중심의 자동 심사 항소 시스템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우리는 솔루션이 레벨 검색, 제너러티브 AI 문서 생성이라는 AI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래에는 이런 EMR 실시간 연동 IDSS로 향후 발전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행정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료진과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험 심사팀이 이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 기술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개인 의원으로 최근에 개원을 해서 그 지금 관련해서 계속 좀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은 이유선이라고 합니다. 어, 보니까 이게 심평원이 기계적 심사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심사하는 부분에서 갈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사실 삭감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결국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피드백이 많을 거고 그 피드백 관련해서 뭐 심평원이랑 뭐 논의할 수 있거나 심평원의 답변을 좀 누적시켜서 음, 이제 법원의 판례처럼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같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검색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제너러티브 AI를 통한 그런 지금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심사의 용이성, 그리고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의 신청과 그런 심사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그런 초안 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사람 심사자가 하는 것을 얼마나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신병원에서도 이제 자동 심사 청구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심사자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개인의 판단도 있겠지만 개인의 판단을 넘어선 그런 영역도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이제 데이터 이제 사건이라든지 이 신청에 대한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인용이 될 텐데 인용에 대해 뭐 똑같은 유사 케이스라 하더라도 인용이 되었던 것들의 근거 조항과 그런 그리고 작성 방식을 학습을 하여서 그것을 초안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두 번째 아이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뭐 요약을 하자면 이런 그런 이제 불인정됐던 케이스들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확보를 하고 그런 응용됐던 케이스들의 구조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사실은 향후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내용이기도 했고 이제 일부 저희가 개발이 됐고 일부는 개발 중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조금 더 개발을 많이 하고 나서 실사용자들의 피드백 그리고 연구 결과가 시합이 되면은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질문하실 그 상황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뭐 의견이라든지 질문 사항을 여기에 전달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